한국 해군이 기밀로 보관하던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서해에 중국과 북한에 견제할 만한 이지스 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계획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에 당황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오랜 시간 들여 준비한 이 프로젝트의 전모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형 전략무기가 선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무기들이 선보인 가운데 북한의 핵탄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만한 수준의 무기들이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알고 보니 고의로 탄도미사일을 시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현무 투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기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당시 기자들이 참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비닉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 관련 사업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를 써서라도 한국형 전략무기 사업에 관한 정보를 파헤치기 위해 고위 관계자는 물론이고 국방부 비밀 프로젝트까지 뒤지던 이들은 우연치 않게 서해상에서 정부가 추진 중이던 프로젝트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프로젝트 이름도 붙여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심상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도발에 맞서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에는 뜻밖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렬비열도였습니다.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 항구로 지정하고 그곳에 미국에서 수입한 이지스의 시스템을 수입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ND를 세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퇴역한 이지스 함들을 한국이 전략적으로 구입. 이들 퇴역함에 내장되어 있는 이지스 시스템의 수정에 연안 방어 ND로 활용하면 한국은 방호 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지스함을 만들고 이를 서해 앞바다에 배치하는 것은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이 굉장히 소모되는 큰 사고 한 번 건조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퇴역함에 배치된 이지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훨씬 저렴한 비용이라 할 수 있죠. 소식을 접한 이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렬별도는 서해의 독도라고 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이기에 이곳에 전략자산을 배치한다면 두 국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정보를 접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현실성 없는 일이라며 이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무엇보다 미 퇴역함의 이지스 시스템을 어떻게 대량으로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보를 접한 이들 사이에서 허무 맥락은 계획이라고 평가되던 경렬별도 MD 배치는 최근 해외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지스 순양함을 대량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최근 미국의 국방 소식을 전달하는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17년까지 타이콘대로 각급 순양함을 퇴역시키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에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기존 미 해군 운용 계획이 변동되지 않으면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에 건조된 타이콘대로 각급 함대의 22정모대를 2030년까지 미국은 운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을 들은 미 해군에서 반발에 나선 것입니다. 우선 타이콘대로 각급 함대는 올해 운용된 함대로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함대의 시초격에 해당하는 함대입니다. 최근 함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비용이 드는 상황으로 차라리 새 순양함을 건조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미국 역시 낡은 함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천천히 폐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노후화 상황이 심각한 때는 2021년 퇴역할 예정이었고 다른 순양함은 연식에 따라 차례로 폐기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실제 내부 검사를 해본 결과 미 해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해
만일 계속해서 작전 수행을 한다면 태평양이나 인도양 해역까지 가라앉을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온 사와 미국은 비싼 순양함을 한꺼번에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적어도 올해 퇴역 확정된 순양함은 물론이고 USS 범커, USS 모빌 메이 등 주요 순양함 5척을 지금이라도 같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할 정도로 이 문제는 미 의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미 해군 작전부 국장인 스콧 콘 중장은 의회의 순양함 폐기 계획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실제 순양함에 근무한 이들이 아닌 사람들이 계획을 운영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하며 실무자들의 의견을 의회가 반영하길 바란다는 독서를 날렸죠. 미 의회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타이콘대로 가끔 순양함은 물론이고 걸프전과 베트남전에도 활약한 항공모함 키티 호크호가 곧 철더미 신세가 되어 외부에 판매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모함이 핵연료를 운용되는 가운데 키티 호크호는 석유로 운용되는 최후의 항공모함이 될 운명이었지만 결국 노후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철로 판매된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해 각국과의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력으로 써먹어야 할 함대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미 정부 입장에선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순양함과 같은 고급 전략무기의 경우 해체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어가고 아무데나 이 폐기물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전략무기의 비밀을 캐내려는 적성국가가 미국의 군사기밀을 습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지스 시스템 역시 문제가 되었는데요. 계속 인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이를 제대로 써먹기 위해선 순양함을 개조해야 하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건대로 각급 순양함들을 만일 돈을 들여서 현대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소비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 15달러. 하나로 1조 7천억에서 8천억 사이로 이 비용을 줄여 현대화하느니 차라리 신식 순양함을 건조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놀라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에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역에 노후화된 퇴역함을 배치 이지스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이죠. 노후화된 퇴역함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미국은 한국의 제안에 반색했다고 합니다. 타이콘대로 각급 순양함은 SPY-1IB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강력한 센서와 122개에 달하는 수직발 사관을 갖추습니다. 게다가 퇴역하면은 수직발 사관도 존재해 만약 여기에 SME의 말 S-6SSM과 같은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어 다양한 요격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현재 순양함에 배치된 SPY-1은 레이더를 AN/SPY 70여 레이더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인데요. 만일 이렇게 신형 모델로 교체할 경우 탐지거리와 탐색량 연속 가동 시간 역시 늘어나 대한민국 방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지스 시스템을 한국이 설치한다면 끊임없이 영토 야욕을 드러내는 중국을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는데요. 현재 경렬미롤 또는 국유지로 지정된 북경렬비도 외에도 동서경렬비도가 존재하지만 이곳은 사유지인 상태입니다. 중국은 과거 2014년 조선족을 앞세워 동서경렬비도를 소유한 인물에게 접촉 20억 원의 섬들을 매입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부랴부랴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한국인을 앞세워 중국 자본이 구입한다면 골치 아파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이미의 바다를 자신들의 앞바다인 것처럼 움직이는 중국 해군은 한국 해군을 향해 도발을 서슴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곳에 미 퇴역함의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중국 해군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섬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될 경우 서해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산동 반도와 268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섬에 이지스 시스템즈에도 다른 항공무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은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역시 퇴역함을 이용한 이지스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비싼 값을 주고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반대로 이지스함 건조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반대한 이유는 지상에 설치된 이지스 시스템의 경우 미사일 추진체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더 비싼 이지스함 도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건조하기로 결정한 신형 이지스함의 가동 시간이 연간 만 26일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아사히 신문을 통해 밝혀지면서 일본 내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달리 저렴한 가격에 미국의 우수한 이지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주변국들과 달리 현명한 결정으로 자주 국방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까지 들여오게 된 한국이 갈수록 증가하는 한국의 국방력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이 그 어떤 국가의 간섭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